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TCP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RFC 표준이 있습니다. RFC 표준이 있는데 기본 793과 112 이렇게 표준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알 수는 없고요.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거냐 이런 기능들 예를 들면 뭐 셀렉티브 에크나 TCP 윈도우 스캔이나 타임스텝 이런 것들이 다 TCP 헤더에 다 이런 것들이 다 묻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것들을 다 어느 순간 배우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다 알려고 하셔도 아시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TCP는 이제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얘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뭘 한다? 연결한다 했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했죠? 바로 우리가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왜 연결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나면 무슨 기능을 제공한다 할 수 있죠?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했죠. 이 제어 기능을 통해서 뭘 보강하냐면 바로 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결국 신뢰를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 UDP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UDP뿐만 아니라 이더넷이나 그다음에 IP 주소들이 다 비신뢰, 언릴라이블하고 연결을 안 하다 보니까 이는 신뢰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사계층 TCP를 통해서 결국 대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연결을 수립하고 이제 마지막 데이터를 보내고 이때 뭘 한다? 이 제어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연결을 종료한다. 이렇게 해서 이 종료 방법은 이제 3웨이나 이제 4웨이에서 하프 클로저, 클로저 방식과 일반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는 기본적으로 세그먼트 단위가 PDU가 세그먼트입니다. 자, 우리가 상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TCP는 어떻게 하냐면 이 덩어리들을 이렇게 짧게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혹시라도 얘가 가다가 장애가 나면 전체를 재전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게 해서 요것만 장애 나면 요것만 재전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TCP는 기본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런 짧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눠지는 이걸 뭐냐 나눠지는 요것들을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세그먼트를 하고 이 세그먼트 앞쪽에다가 뭘 붙이냐면 이렇게 헤더를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상위 계층의 데이터 이렇게 뭐 나눠오면 만약에 크지 않아서 한 개라면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옆에 헤더를 붙이고 상위 계층 데이터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뭐냐면 우리가 세그먼트라는 단위가 되게 됩니다. 이 상위 계층에서 내려왔던 것들이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이제 이 내려왔던 이 전체가 뭐가 되냐면 이제 이 3계층 입장 그 3계층 입장에서 뭐냐면 위에서 보냈던 헤더 포함이 전체가 데이터가 되고 이 입장에서 또 뭘 붙인다 이렇게 헤더를 하나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 하위에서는 또 이 전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이 앞쪽에 또 뭘 붙인다 헤더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2계층일 때는 뒤에 CRC 때문에 트레일러라는 게 붙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계층의 요 단위를 요거 세그먼트라고 3계층은 우리가 뭐라 했죠? 예, 우리가 패킷이라고 한다 했고 2계층은 우리가 뭐라 했으면 프레임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4계층에서 UDP는 뭐라 한다 했죠? 세그먼트 대신에 뭐냐면 유저 UDP 약자가 뭡니까? 유저 데이터그램이라 하죠.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그램을 이제 처리한다 해서 A 같은 경우는 UDP일 때는 얘를 세그먼트 대신 데이터그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각 단위별로 이렇게 그 데이터를 전송한 유닛 그 단위가 있는데 우리가 뭐냐면 물건을 셀 때 보면 뭐 개로 셀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맷홉으로 셀 같은 건 맷홉이다 셀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량 단위들이 있듯이 얘들은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CP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이제 드리면 온 김에 자 위에서 이제 큰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뭐 작은 데이터만 안 쪼개고 이렇게 되는데 큰 데이터라면 TCP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게 쪼갠다는 겁니다.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통으로 또 가게 되면 이 수신 쪽에서 이렇게 받은 걸 그냥 통으로 하나 받으면 되는데 쪼개서 보내면 뭐냐면 1, 2, 3, 4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목적지에 갈 때 라우팅 하다가 중간에 뭐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보내기는 1, 2, 3, 4 순서로 도착했는데 도착할 때는 1, 2, 3, 4가 아니라 1, 3, 2, 4 이렇게 순서 아웃 오브 올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1, 2, 3, 4를 보낸 게 1, 3, 2, 4를 할 때 수신단에서는 요것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게 쪼개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버링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럼 수신 측에서 수신했을 때 1, 2, 3, 4를 보내는 게 수신했을 때
1, 3, 2, 4로 들어오면 얘는 다시 윗단에서 정리를 해서 1, 2, 3, 4로 해서 이렇게 해서 프로토 응용 계층으로 넘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 세그먼트는 이하다나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 이 번호를 우리가 뭐냐면 시퀀스 순서 번호로 해서 시퀀스라 해서 순서 번호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TCP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TCP는 이렇게 순서 번호를 보내게 되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얘가 이쪽으로 해서 내가 쪼개서 1번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한다 했죠? 얘보다 플러스 1을 한다 했죠. 1 플러스 1이 2죠. 이렇게 한다 했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1번 보낸다는 말이고 2는 뭐냐면 2번 보내줘란 말입니다. 2번 보내줘란 말의 속도는 뭐냐면 1번까지는 오케이 잘 받았어 2번 보내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번호를 우리가 보내면 시퀀스 순서 번호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얘는 보낼 때 어떠냐면 잘 받았다 에크 인정한다 액날리지먼트 인정해서 에크 2라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시퀀스 1번에 오면 에크 2가 가고 만약에 시퀀스 2번이 오면 얼마가 갑니까? 정상적일 때는 시퀀스 3번이 가겠죠. 2 플러스 1, 3번을 보내달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TCP는 신뢰도 있다는 것들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TCP는 이렇게 쪼갠다. 이때 쪼갤 때 세그먼트 단위로 이렇게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옆 헤드가 각각 다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하나마다. 그리고 이 헤더에 대한 이런 순서 번호와 이런 에크 번호들이 응답 번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나올 거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TCP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헤더들이 있습니다. UDP일 때는 어떻게 있었죠? UDP일 때 기억나십니까?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란 뭐가 있었죠? 예, 책섬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토탈 랭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지만 또 UDP는 이것도 옵션이라 했죠. 근데 TCP는 이게는 맨더터리 필수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UDP는 그 옵션도 없었지만 얘는 이렇게 20바이트 기본 헤더뿐만 아니라 뒤쪽에 뭐냐 옵션 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IP에서도 옵션 헤드가 있었는데 IP와 TCP가 둘 다 기본이 20바이트거든요. 그리고 확장을 옵션이 총 40바이트를 가져갈 수 있어서 합치면 20 더하기 40에서 60을 총 가져갈 수 있으면 헤더가. 근데 이제 IP 같은 경우는 이 옵션 헤더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 헤더만 쓰게 되는데 이 TCP 같은 경우는 이 뭐냐면 이 옵션 헤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옵션 헤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TCP는 이 하나하나가 다 기능인데 너무 많죠. 예, 이걸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이때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거는 자, 포트 번호 설명을 드렸고 좀 전에 순서 번호란 거, 에크 번호 제가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네요. 자, 이 뒤에 거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CP는 기본이 20바이트고 이렇게 헤더가 앞쪽에 붙고 이 헤더가 20에서 60입니다. 원래 헤더의 기본은 20인데 이 옵션이 40까지 추가돼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외웠던 건데 누구한테 배워서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이제 시험 칠 때도 나올 때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뭐냐면 우리가 출발지 포트, 목적지 포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자에서 소스 포트 우리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포트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따서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에서 우리가 따서 뭐냐면 소포, 얘가 대포, DP라서 대포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작은 포 DP 큰 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작은 포가 큰 포 소리가 쾅쾅쾅 나면 어떠냐면 사람이 막 웅크러들면서 수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능을 하게 되면서 아, 우리가 이제 적구나 이렇게 수능하게 되면서 뭐냐면 얘가 수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시퀀스 번호가 한글로 뭐냐면 순서 번호라 합니다. 얘가 에크 번호를 응답 번호라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리가 들리다가 대포 소리가 들리다가 큰 대포 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순서에 수능한다. 앞자에 따서 수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땠냐면 우리가 나라가 졌다 하면 어때? 흰 깃발을 걸죠. 그래서 창문에다가 이렇게 우리는 졌습니다. 이렇게 윈도우라는 데다가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걸게 됩니다. 깃발을 걸고 나서 어때냐면 우리는 위험하니까 급하게 어떻게 도망갈 채비를 한다. 체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소포, 대포, 출발지 포트, 목적지 포트가 있고 순서, 응답, 수능, 소포, 대포 소리에 수능해서 창문에다가 깃발을 걸고 급하게 도망갈 채비를 한다, 체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안 설명드렸던 게 이게 오프셋이라는 걸 설명 안 드렸네요. 이 오프셋이라는 건 뭐냐면 헤더 길이입니다. 근데 헤더 길인데 왜 이렇게 오프셋으로 나와 있냐? 그럼 뭐냐면 얘가 기본이 헤더가 22바이트라 있지 않습니까? 얘는 4바이트라는 정의를 하다 보니까 5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4로 나눠서 만약 60이면
4로 나눠서 15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프셋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주어졌던 비트 수가 4비트밖에 안 주어졌거든요. 근데 4비트면 0에서부터 15까지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여기서 20에서 60바이트 숫자 0에서도 60을 표현할 수가 없다 보니까 4로 나눠져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포 대포 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수능을 하게 돼서 창문에다가 졌다고 깃발을 들고 그리고 급하게 도망간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헤더 길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는 옵션 헤더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깃발, 뭐 플래그나 이런 깃발들은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게 데이터 오프셋이라는 걸 설명드렸죠. 헤더 크기 4바이트 나누기 정렬이기 때문에 기본이 20바이트면 나누기 5에서 20 나누기 20 나누기 4에서 5가 된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네요. 그리고 책섬은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한다면 CRC로 에러를 체크하지만 이 IP와 상계층의 UDP TCP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에러 체크 알고리즘 CRC가 아니라 얘는 책섬이라는 알고리즘을 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배웠고요. 이제 세 개만 더 배우면 되네요. 자, 얼전트 포인트란 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TCP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세그먼터 이쪽에 헤드가 붙고 데이터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보낼 때 급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 앞쪽에 급한 데이터를 이렇게 싣습니다. 이렇게 급한 데이터를 그걸 얼전트 데이터라고 이 뒤쪽에 노멀 데이터를 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얼전트 포인트란 건 뭐냐면 얘가 이제 여기서 0에서부터 이까지면 1000이다. 요까지는 있으면 요까지는 얼전트고 요까지가 이제 뒤쪽이 만약에 노멀 데이터라면 이 얼전트의 마지막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1000 이렇게 표현해 주면 요걸 표현해 주면 뭐냐면 수신 쪽에서 뭐냐면 얼전트 데이터 얼전트 포인트에 여기에서 1000을 보면 0에서부터 1000까지 있으니까 여기가 얼전트한 중요한 데이터고 이게 일반 데이터니까 얘는 먼저 처리해야지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얼전트를 포인터 가르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언제 동작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플래그에서 보면 얼전트란 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요것들은 이제 하나씩 플래그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플래그들을. 자, 플래그는 TCP 플래그는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9개 플래그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뒤쪽 6개만 일반 책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천천히 이제 뒷단은 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TCP는 크게 이제 1단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하고 2단계가 뭐라 했죠? 이게 데이터를 전송한다 했습니다. 이 전송할 때 뭘 한다 했죠? 예, 제어 기능 3가지가 동작하고 마지막에 끝나면 연결을 종료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1단계에서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인데 우리가 1, 3 연결 시작 종료를 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요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연결 수르면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표현합니다. TCP란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단말이 이렇게 있고 단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많은 라우터와 스위치가 이렇게 있지만 얘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 상단에 드는 프로세서와 프로세서를 이렇게 어떻게 직접 통신하게 관계없이 이렇게 연결한다고 통신한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 계층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세서 간의 통신을 보장해주고 그걸 포트를 식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양쪽에 있는 것처럼 요 파이프라인이 네트워크 계층을 의미하는 거죠. 일종의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얘는 보낼 때 어떤 단위냐면 이 바이트 단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비트 단위라 뭐 100바이트, 200바이트 이렇게 바이트 그룹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TCP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논리적 연결을 구성하고 나서 이렇게 바이트 스트림 단위로 표현하는데 전송하는. 근데 물론 얘가 이렇게 전송도 하지만 얘도 이렇게 전송하겠죠. 그래서 실제는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2개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연결을 맺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은 이제 연결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라 해서 이제 연결하는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단말이 있으면 이게 이제 왜 하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가 예를 들면 웹 서버에서 80번 멜론 포트를 서비한다고 얘는 5만 1번 포트 다이나믹 포트를 클라이언트라서 할당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서버라고 해줘.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통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서버가 80번을 원래 서비스하는데 얘가 서비스를 안 하고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안 하고 있다 해봅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자,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먼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뭐냐면 나 너랑 연결하고 싶다 해서 싱크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잘 받았다는 싱크에 대해서 OK라는 의미로 에크라는
싱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나도 너랑 싱크하고 싶어 연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얘도 싱크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봅니까? 에크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마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면 뭘 합니까? 이게 악수를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서로가 친절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얘가 그런 표현입니다. 얘가 얘한테 악수를 청하면 얘가 악수를 하고 얘가 다시 악수를 받아주는. 그래서 요걸 뭐냐면 세 번 악수한 거라 해서 우리가 쓰리웨이 핸드쉐이크 악수죠. 이렇게 해서 쓰리웨이 핸드쉐이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보낼 때 이제 우리가 너한테 연결하고 싶다는 표현이 신이라는 거고 에크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 우리가 신 에크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플래그라는 기능입니다. 플래그. 자 우리가 영어로 플래그라는 건 뭐냐면 앞쪽에 깃발을 굽고 우리가 달리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출발선에 이렇게 있고 누가 심판관에 이렇게 있으면 깃발을 이렇게 해서 딱 올리지 않습니까? 그 깃발을 올리면 어떻게 사람이 이제 여기서 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달리기. 그래서 뭐냐면 우리 깃발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깃발이 딱 올라가면 사람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이 신이라고 에크라는 이게 뭐냐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패킷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요 앞쪽에다가 우리가 뭐냐면 여기다가 이 씬이라는 이 플래그가 있으면 여기다 1을 체크하면 씬이라는 기능을 이네이블 활성화하는 거고 1을 체크하면 이 에크라는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까 TCP 데이터를 보낼 때 처음에 나 너랑 맺고 싶어 해서 씬을 보내면 씬을 보낼 때는 요 씬은 조금만 1을 체크해서 보내는 거죠. 반대쪽 받는 놈은 뭐냐면 에크 너랑 오케이 허용해 주면서 나도 하고 싶어 해서 걔는 여기 둘 다를 씬과 에크 부분을 1로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의 그런 그때 하고 있는 롤들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플래그라는 것들을 쓰게 된다는 것들을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마킹하는 깃발 용도로 우리가 달리기 할 때 트리거하는 그런 깃발 용도로 된다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서 만약에 5만 1번 포트를 얘가 할당받았고 OS에서 얘가 웹이니까 80번 포트를 할당받았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얘가 1.1.1.1이고 얘가 1.1.1.2라면 얘가 1.1.1.2에 어떻게 하냐면 80번 이렇게가 포트에서 이렇게 합치면 소켓 주소라 했죠. IP와 포트 주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면 뭐냐면 얘가 딱 가게 되면 얘는 1.1.1.2니까 얘한테 도착할 거고 얘가 80번을 하니까 80번 맞죠. 얘가 이렇게 웹 서비스 80번을 돌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실수로 보낼 때 뭐냐면 79번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뭐냐면 딱 도착하는 순간 얘가 그 서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얘한테 뭘 보내준다? 너 나 그 서비스 안 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ICMP 때 배웠던 ICMP 그 해당 포트 나는 그 79번 포트가 없어. 포트 언리처블 메시지를 이렇게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 서비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 심 패킷을 보내면 얘가 그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케이 해서 수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예약을 하듯이 그 집 오늘 휴점인지 또 브레이크 타임인지 확인하듯이 이렇게 해서 영업하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영업하는 게 상대방을 체크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 단계는 이렇게 서로 친해지는 스리웨이 핸드쉐이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기능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서비스가 동작하는지 체크하는 용도가 가장 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가 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페이지 1에 이제 연결을 해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뒤에 있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현할 수 있냐면 뭐 에러제나 흐름제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왜 구현할 수 있게 되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를 이제 싱크란 우리가 수영할 때 싱크로나이즈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일체돼서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스포츠 중에서 그래서 그것처럼 얘가 근데 싱크란 거 뭐냐면 싱크로나이저라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일치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뭐 일치시킨다는 표현이 뭡니까? 자, 그건 뭐냐면 이 양쪽 간에 뭔가를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뭐 관세 협상하듯이 뭐 양쪽에서 뭐 이거는 하고 이거는 뭐 제외하고 이렇게 협상하듯이 이 양쪽 간에 뭐냐면 협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한테 보낼 때는 난 최대 동시에 얼마까지 보낼게. 난 동시에 뭐 1기가까지 보낼게. 난 동시에 얼마냐? 난 최대 동시에 막 한 10기가까지 보낼 수도 있어. 그리고 너가 나한테 보낼 때 이 세그먼트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설명했던 이 세그먼트 이 사이즈는 나는 기본값이 세그먼트 사이즈는 뭐 1465 보낼게 536으로 보낼게. 그래서 나한테 가는 요것들 사이즈는 뭐 1460일 거고 값이 요거일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연속으로 연속으로 해서 나 동시에 10G까지 나한테 보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걸 협상을 통해서 양쪽이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싱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런 파라메타들을 협상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중요한 건 시퀀스 번호를 제일 중요한 시퀀스 번호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시퀀스 번호 협상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단말에 이렇게 보내게 되면 내가 1번으로 세그먼트를 1번을 보내게 되면 얘가 뭘 1번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얘가 에크로 몇 번을 보낸다 했죠? 2번을 보내면 뭐냐면 1번까지 잡아서 2번 보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뭐냐면 이 TCP는 뭐냐면 이렇게 시작할 때 항상 자기가 1번을 보내고 그 다음에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4번 보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얘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그 순서 번호는 랜덤하게 선택됩니다. 양쪽이. 랜덤하게. 이 랜덤하게 왜냐면 이게 보안성 때문에 우리 나중에 보안하시면 배우겠지만 이거 랜덤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 예측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의적인 해커들이 그래서 랜덤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얘는 만약 10,000번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시퀀스 번호가 얘는 시퀀스 번호가 뭐 5,000번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싱크를 딱 보낼 때는 얘는 몇 번을 보내냐면 10,000번으로 이렇게 자기의 시퀀스 번호 10,000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얘가 원래는 에크 번호를 보낼 때 실제 몇 번으로 보내야 되죠? 에크 번호 요거보다 하나 더 되니까 11,000번으로 에크 번호를 이렇게 갑니다. 에크. 근데 그리고 얘도 자기 데이터를 보낼 거죠. 씬을 보낼 때 얼마를 보내냐면 나는 5,000번부터 시작할게 이렇게 해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얘는 이 5,000번이니까 여기에 대해 에크를 보낼 때 몇 번을 보내야 되죠? 5,001번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간에 자기들이 사용할 번호들 시작하는 이니셜 시퀀스 번호에서 ISN이라는데 이런 동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웨이 핸즈 체크를 할 때 뭘 하냐면 결론적으로 씬 패킷이 이렇게 날아갈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협상하지만 이 번호뿐만 아니라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내가 전송할 그 세그먼트 크기 나는 이렇게 번호는 이렇게 협상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냐면 나의 세그먼트 최대 크기는 이거고 나는 동시에 10G까지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뭐 다른 뭐 패스트 오픈 기능을 쓸 거야 그러면 얘도 오케이 나도 지원해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 간에 신을 보낼 때 마치 이 안에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들도 가능한 거에서 양쪽 협상해서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후부터는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간에 뭐냐면 이 싱크로나이즈를 이제 일치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뭐 관세할 때 보면 15% 양쪽 일치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양쪽 간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통상 협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양쪽 간에 통상 협상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처음에 뭐냐면 제일 중요한 단계는 이 서비스 포트가 동작하는지 체크한다는 거죠. 내가 80번 보냈는데 80번 안 하면 여기서 없으면 어떻게 보낸다? ICMP 언리처블 메시지를 보내서 ICMP 포트 언리처블 메시지를 보내서 나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건 싱크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니셜 시퀀스 번호를 교환 동기한다. 그래서 얘가 보낼 때 이 싱크 메시지 보낼 때 시퀀스 번호에다 자기 초기 번호를 이제 싣는 양쪽이 랜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그림을 좀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쭉 보시면 이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8,000번을 ISM 번호로 선택을 했습니다. 초기 시퀀스 번호로 선택을 했고요.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15,000번을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자, 선택을 했는데 자, 이 친구가 이제 저는 이제 8,000번으로 이제부터 처음부터 보낼게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보내면 얘가 그에 대한 에크를 이렇게 보낼 때 몇 번 한다? 플러스 1을 해서 8,000번까지 잘 받아서 8,001번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시퀀스 15,000에 대한 에크로 15,001번이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자 양쪽 번의 시퀀스 번호 시작하는 번호를 이 ISM 번호, 이니셜 시퀀스 번호가 각각 랜덤하게 선택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한 가지만 더 그리고 뭐냐면 이 시퀀스 이렇게 보낼 때 처음에 싱크 보낼 때 싱크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다 플래그를 이렇게 표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싱크 액이면 에크 쪽에 1번, 싱크 쪽에 1번, 에크면 에크 쪽이면 표시해서 각자 역할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원래대로면 이제 얘가 이제 8,000번을 보냈으니까 얘가 이제 8,001번 보내달라 했는데 얘가 다시 에크를 보낼 때 8,000번을 보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퀀스 번호를 쓸 때 룰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얘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만 시퀀스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싱크나 나중에 보면 종료를 할 때는 피니시라 해서 핀을 쓰거든요. 얘들은 뭐냐면 논리적인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데이터라고 보아서 얘들은 시퀀스 번호를 어떻게 하냐면 한 바이트 데이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들은 시퀀스 번호를 이렇게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크 같은 경우에는 요 순수하게 에크 메시지만 가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씬이 있지만 에크 메시지만 갈 때는 뭐냐면 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들으면 이게 8,001번에 대해서 8,001번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8,000
8,000번을 똑같이 다시 한번 보냅니다. 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신이란 거는 원래는 이제 제어 데이터지만 얘는 논리적인 시작과 끝에 보이는 한 바이트 데이터로 TCP에서는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양쪽 간의 시퀀스 번호에 대해서 에크는 하나씩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서는 순수한 에크만 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또 8001번을 보내지 않고 똑같이 8000번을 이렇게 보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 번호를 사용할 때 보면 신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종료할 때는 핀이라 해서 피니시를 쓰는데, 이런 논리적인 시작 같은 한 바이트 그냥 데이터로 취급하기 때문에 시퀀스 번호를 할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에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할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에크는 헤더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플래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 패킷을 보낼 때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 보낼 때 뭐냐면 얘가 신 보낼 때 자기 이렇게 ISM 번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냐면 다양한 파라메타들을 보냅니다. 협상 정보들을 자기가 처음 최대로 보낼 수 있는 뭐 맥시멈 맥세그먼트 사이즈나 아니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 그리고 뭐 다양한 뭐 SX 셀렉티브 액 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양쪽이 TCP 씬을 보낼 때 그런 데이터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씬을 통해서 양쪽 간에 협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ISM 번호 초기 시퀀스 번호를 양쪽 간에 나는 이걸 쓸 거야, 나는 8,000이야, 나는 15,000이야, 이렇게 해서 그 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중요하면 이 옵션 기능들을 뭐 우리가 뒤쪽에 이제 다 배우겠지만 이런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이 상태에서 나는 이거 가능한데 너는 가능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 기간에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개로 뭐냐면 이 에크를 보낼 때 에크 패킷에 보면 여기 RWND라는 값이 있습니다. RWND. 이 RWND라는 값은 뭐냐면 이 빈 공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양쪽에 보면 얘들이 항상 이렇게 메모리 버퍼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패키지 이렇게 수신하면 얘가 바로 이렇게 상단의 어플리케이션 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퍼라는 곳에 일단 저장했다가 이 상단의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면 이 버퍼가 계속 창고 찾지 않습니까? 이 창고의 빈 공간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나는 버퍼가 이만큼 비어 있어요. 이것을 알려주는데 이걸 언제 알려주냐면 바로 이 에크 패킷을 통해서 요 RWND라 해서 이 빈 공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RWND라는 거는 리시브 윈도우라고 해가서 수신 윈도우라 해서 자기의 빈 공간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TC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웨이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 에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개 단말을 보시면 출발지, 목적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신 패킷을 보내고 신 에크를 받고 에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어샤크로 나중에 한번 떠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이 시퀀스 번호 이상하게 둘 다 0번으로 시작하죠. 이상한데 원래 IS에서 아예 이니셜 시퀀스 번호에서 랜덤하게 선택되는데 왜 그럴까 하지만 얘들은 이제 그 와이어샥 같은 경우에는 좀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을 0으로 해서 상대 값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원래 10,000번으로 시작하고 얘가 15,000번으로 시작하면 와이어샥에서는 기본적으로 얘를 이제 각각 0번으로 얘를 0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렐러티브하게 절대 헤더 값에 있는 절대 값이 아니라 이렇게 상대 값을, 왜냐하면 패킷 분석하기 쉽게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보고 싶으면 여기 에디트의 프레퍼런스 값이면 요거 값이 원래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해지를 딱 해주십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절대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 패킷을 보낼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시퀀스 번호를 이렇게 ISM 번호를 보내게 된다. 자기의 이니셜 시작하는 시퀀스 번호를. 근데 얘가 상대값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까 앞에 그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절대값으로 바뀌어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대로 요 값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194445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신 에크 보낼 때 반대로 보면 얘는 14446이죠. 그래서 양쪽이 ISM 번호, 이니셜 시퀀스 번호가 다르다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 패킷이란 건 뭐냐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플래그에다가 이 신을 1로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신 패킷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 패킷이 제일 중요한 기능, 요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옵션 기능을 이렇게 협상하는 기능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MSS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계층에 이렇게 헤더와 데이터를 합쳐서 우리가 이걸 세그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그먼트의 최대 크기들, 그리고 뭐 나중에 보시면 윈도우 스케일이나 이런 거 SA, 셀렉티브 액이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쪽 간에 이 단계에 협상합니다. 그래서 양쪽 간에 싱크, 일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반대쪽에 보시면 이제
신 에크 반대쪽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때 보시면 얘도 이렇게 신 뺏기단에 얘는 신 액이니까 양쪽에 블랙 1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협상 파라미터들과 자기의 ISM 번호, 이니셜 시퀀스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크를 보낼 때 특이하게 뭐냐면 이 에크를 보낼 때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에크를 보낼 때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시면 이 버퍼의 빈 공간을 알려주는 정보가 이게 윈도우 사이즈 RW 렌다에서 수신 측 리시브 윈도우에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를 보낼 때 항상 TCP는 이 윈도우 사이즈를 통해서 각각 자기의 빈 공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은 시네크 액이죠. 액도 얘도 에크는 1444 46123422인데 왜냐하면 얘가 14443421로 보냈기 때문에 얘는 22 한껏 높여서 22로 에크를 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라서 당연히 플래그를 에크 쪽에 플래그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얘가 에크 보낼 때는 자신의 버퍼의 빈 공간인 이 윈도우 사이즈를 이렇게 값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 종료할 때는 얘들이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방식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낼 때처럼 이렇게 이제 단말이 있으면 이렇게 기존에 우리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신을 보냈는데 얘는 다음에는 핀입니다. 피니시 할 때. 그래서 피니시를 하면 오케이 나도 잘 받았어. 에크 나도 종료할게 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에크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냐면 악수를 몇 번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죠. 3웨이 핸드 쉐이크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핀을 하고 에크를 보냅니다. 그럼 핀을 같이 안 보내고 그리고 핀을 나중에 따로 보내요. 그리고 에크.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네 번 악수하기 때문에 4웨이 핸드 쉐이크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세 번 하기 때문에 3웨이 핸드 쉐이크를 합니다. 자, 3웨이 핸드 쉐이크, 3웨이 핸드 쉐이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동시에 보내는 거를 얘는 이렇게 따로 보내게 됐죠. 왜 이렇게 따로 보냈냐 이런 것들은 차이가 뭐냐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나 이제 그만 보낼게 나 다 했어 나랑 보낼 게 없어 그럼 에크 하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못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데이터는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쪽에서 보낼 데이터는 끝났지만 여기서 보내게 돼 있을 때는 얘는 바로 핀은 안 보내고 자기들 다 보낼 거 얘는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데 계속 보내다가 이제 끝났다 싶을 때 그때 얘가 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뭐냐면 요쪽에서 요쪽으로 가는 데이터만 여기서 여기서 에크를 받고 나면 요쪽에서 요쪽으로 가는 데이터는 더 이상 못 갑니다. 반면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데이터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만 종료됐다 해서 이걸 하프 클로즈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프 한쪽만 데이터가 이제 송신수 그 데이터 이제 그 전송만 가능한 단계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 표현을 보면 한쪽만 데이터 전송 뭐 똑같 전송만 가능한 단계 또 뭐 비슷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핀을 보내고 에크를 받으면 에크를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이제 얘는 이쪽으로 데이터를 못 보낸다는 겁니다. 대신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지 얘는 에크는 보낼 수 있지만 데이터는 못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보낼 거 다 보내고 나면 이제 핀 나도 이제 그만 보낼게 오케이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료하는 방식 4웨이 하프 클로즈 방식이 있고 3웨이 핸드쉐이크 방식이 있다. 얘는 신 자리에 핀이 이렇게 그 들어간 것밖에 차이가 없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TCP는 이렇게 연결과 시작과 종료를 예의 있게 아주 매너 있게 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데이터 전송 단계도 간단하게만 이번에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TCP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게 네트워크 장비가 있지만 이런 거 다 결국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통신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관처럼 보인다는 거. TCP 입장에서는 라우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냥 파이프라인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낼 때 그냥 바이트 단위로 보내는데 실제 바이트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 이렇게 세그먼트 단위로 제가 어떻게 된다? 잘라서 보낸다 했습니다. 자, 잘라서 보내게 되고 이게 잘라서 보내기 때문에 뭐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야 된다는 것들 중요하다 했습니다. 잘라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버링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세스에 데이터가 내려오면 얘가 바로 네트워크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얘가 뭐냐면 이 송신단에도 버퍼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버퍼 일종의 메모리 공간이 있고 수신단에도 뭐냐면 버퍼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버퍼란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씩 심습니다. 그럼 심었는데 뭐냐면 요즘 색깔이 있는 것들이 다 위에서 데이터는 그래서 데이터를 다 받은 겁니다. 버퍼에서 위에서 이제 TCP에서 뭐 HTTP 프로토콜에서 데이터를 얘한테 보낼 게 있으면 이쪽에 보낼 게 있으면 여기다 버퍼에 일단 넣습니다. 바로 안 보내고 버퍼에 일단 넣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데이터로 오면 여기 채워지고 또 한 칸 이제
이게 딱 밀리면서 다음에 이쪽에 채워져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러면 여기 빨갱이는 뭐고 요 회색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갱이하고 회색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TCP는 굉장히 신뢰성 있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서 보내는데 얘가 이제 세그먼트를 단위로 이렇게 보낸다 했죠. 1번을 이렇게 보내면 시퀀스 번호 1번으로 보내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에크 2번으로 이렇게 이제 수신하면 잘밭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 에크 2번이 얘가 가다가 이렇게 유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크 2번이 안 오죠. 그러면 뭐냐면 얘는 한없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어떠냐면 이 사이에서 얘가 보내고 나서부터 뭐냐면 이렇게 타이머를 돌립니다. 타이머를 이렇게 타이머 됩니다. 여기서 타임아웃 됩니다. 타임아웃이 되고 나면 이게 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재전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 재전송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응용 계층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내려오면 얘네 아까처럼 이렇게 버퍼에다가 이렇게 바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럼 버퍼에서 위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이제 버퍼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냐면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1번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얘는 이제 갈 거니까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보낸 거를 이렇게 버퍼에 넣어 놓습니다. 버퍼에 왜 넣어 놓냐면 요렇게 해서 얘가 에크를 받으면 이 버퍼에 삭제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데이터죠. 송신청 입장에서는. 근데 얘가 에크가 일정 시간 내에 안 오면 얘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재전송을 한다 했죠. 그 재전송을 해서 이 버퍼에 일단 넣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는 뭐냐면 이 자기가 일단 전송했던 것들을 이렇게 빨간색 단위 그쪽 부분에 이렇게 이게 자기가 전송했는 거죠. 근데 뭘 못 받은 걸? 이 에크를 못 받은 거를 에크 받기 전에 것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들은 4, 5번 이렇게 있으면 얘가 항상 바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흐름 제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보낸 거 얘는 이제 프로세스에서 얘한테 버퍼에 던졌지만 이제 곧 네트워크로 던져질 애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버퍼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보냈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에크를 못 받으면 재전송할 대기 예비군 같은 애 대기들이 있고 그리고 현역으로 이제 들어갈 애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군과 현역들이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것들이 센트란 게 보냈지만 예비군처럼 혹시라도 비상 상황 때 뛰쳐나가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고 얘들이 이제 현역으로 이제 보내질 애들이 있습니다. not sent란 게 프로세스에서 메모리 썼지만 이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차례입니다. 자, 그리고 수신쪽도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신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신쪽 입장에서도 얘가 이게 버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버퍼가 이렇게 뭐 5공간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수신이 이제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보냈으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보낸 게 도착을 했다고 해봅시다. 도착하면 얘는 어떠냐면 도착한 것들을 순서대로 잘 정렬해서 만약 이게 1, 3, 2로 왔으면 이게 다시 1, 2, 3을 다 채워놓고 나서 이렇게 이제 프로세서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자, 올려주고 그럼 올리고 나면 얘가 뭐냐면 이렇게 올라와서 주면 얘가 이제 프로세싱 막 처리하겠죠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다 했다 하면 다시 여기 하나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씩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되어 있는데 요때 요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왔던 것들을 받은 걸 바로 프로세스를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일단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걸 바로 던져버리면 얘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처리 시간이 공부도 머릿속에 사고와 생각의 처리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받은 걸 계속 줘버리면 얘가 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받은 걸 일단 메모리에 놓고 얘가 처리 다 되면 하나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처리할 수 있도록 TCP는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퍼란 게 있다라는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세부적으로 나중에 이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 버퍼란 게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갱이들이 뭐냐면 not read라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얘가 왼쪽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여기 받은 겁니다. 이게 받았는데 아직까지 얘가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 그 정도를 처리해서 이제 다음에 얘가 가져갈 거. next byte to it read라고 되어 있죠. 이제 프로세스에서 얘를 가져가 버리면 얘는 이제 사라지면서 이쪽에는 하얀색이 한 칸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TCP는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세그먼트 단위로 보낼 때 특이한 게 뭐냐면 바이트 번호를 뭐냐면 데이터의 첫 번째 바이트를 보낸다. 요것이 꼭 좀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뭐 EIGRP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얘들은 실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중간에서 여기 이제 앞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면서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 단말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할 때 신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신을 보냈다 이렇게 보낼 때
뭐가 결정된다 했죠? 초기 시퀀스 번호가 결정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얘가 10,000번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10,000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10,000번을 했기 때문에 얘 그 다음 데이터들은 얼마부터 나가냐 하면 이제 1001번부터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약간 빠뜨렸던 걸 설명을 한 가지만 하면 여기 sin, 에크 sin 하면 얘는 자기가 번호 5,000번으로 시작할 거고 그리고 얘가 다시 이제 에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10,000번 갔으니까 얘는 1001번이 되겠지. 시퀀스 번호가 얘도 에크 번호가 갈 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에크라는 데이터는 갈 때 뭐냐면 시퀀스 번호를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5,000이면 얘가 같이 가니까 5,001번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에크 데이터 자체는 시퀀스 번호를 별도로 할당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에크들은. 그래서 에크 번호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제 10,000번을 이렇게 쓰고 나면 이 다음 데이터들이 이제부터 1001번부터 시퀀스 번호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얼마를 보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생각해서 5만이라는 데이터가 상위 여기서 내려왔다 해봅시다. 5만 개가. 5만 바이트가 내려. TCP는 바이트 단위로 내려오니까. 자, 그러면 얘가 10,000번이니까 이 다음 번에는 10,001번부터 이제 가겠죠. 10,001번부터 이제 5,000이라 합시다. 5,000. 아니야. 5만이 아니라 5,000. 5,000 바이트가 위에서 내려왔다 해봅시다. 그럼 10,001번부터 시작하는데 얘가 이 10,001번부터 했는데 얘는 내려오는 건 어떻게 하냐면 말씀드렸듯이 TCP는 내려온 걸 이렇게 쪼갠다 했죠. 데이터를 이렇게 이 쪼개는 것마다 세그먼트라 했죠. 그래서 얘가 다 1,000개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1,000개씩. 다 5,000 바이트가. 그럼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얘는 세그먼트니까 세그먼트 1번, 세그먼트 2번, 세그먼트 3번, 세그먼트 4번, 세그먼트 5번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실제 우리가 TCP 헤더에 보시면 세그먼트를 표시하는 헤더는 없습니다. 맞죠? 근데 이 세그먼트를 이렇게 1, 2, 3, 4로 표현하지 않나?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 시퀀스 번호를 가지고 세그먼트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10,000번까지 보내고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보면 시퀀스 번호가 1001번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1001번부터 1,000개니까 어디까지냐면 11,000까지만 지원한다는 거죠. 그럼 1부터 1,000 이렇게 되니까 딱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11,001번부터 12,000까지를 전송하게 되고 얘는 12,001번부터 13,000 얘는 13,001번부터 14,000 얘는 14,001번부터 15,000을 이렇게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상위에서 5,000바이트 오면 만약에 1,000바이트씩 만약에 세그먼트 쪼개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5개 조각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갈 데이터들이 얘가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이트 순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세그먼트 이 붙일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패킷이 전송될 때 순서 번호로 이렇게 10,000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제일 앞에 선두주자 얘의 번호만 붙여서 보냅니다. 다. 그래서 자기가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에 시퀀스를 붙이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얘 번호를 이 첫 번째 주자 번호를 우리를 보내면 바로 우리 세그먼트를 식별하는 세그먼트를 보낼 때 얘를 이때 사용하는 시퀀스 번호가 요 번호를 할당합니다. 마치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깃발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한 명이 깃발을 들고 입장하지 않습니까? 얘가 한국이나 국기를 들고 오면 얘가 뭘 상징합니까? 이 전체에 따라오는 한국 선수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얘가 첫 번째 놈이 뭘 상징하냐면 바로 이 번호가 그 세그먼트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에 선수들 들어올 때 깃발 들고 들어오듯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얘는 뭐냐면 이 데이터의 첫 번째 바이트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얘 세그먼트 1 같은 경우는 요 레인지지만 얘 앞에 있는 얘가 첫 번째 얘가 뭐냐면 이 시퀀스 번호 요 하나만 써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낼 때 얘는 1001번, 1002번, 13,000번 이렇게 다 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요 하나만 표현해 주면 이제 첫 번째 번호 표현해줘서 그렇게 이제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TCP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쪼개서 보낸다. 바이트 단위 넘버링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쪼개 세그먼트 이렇게 쪼개는데 이렇게 세그먼트 1, N 이래 돼 있지만 실제 요 번호가 요렇게 전송하지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얘는 세그먼트 1001 두 번째 거는 11,001 세 번째 건 12,001, 13,001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간단하게 개념적인 것들 이해시키기 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쪼개서 전송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